대출의 유혹, 비싼 전세,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결국 이자를 깎아주겠다는 게 골자죠? 네, 그렇습니다. 되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핵심을 하나로 이 요약을 해보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해 준다. 그리고 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정도 이제 깎아주겠다, 인하해 주겠다. 이게 핵심적인 골자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결국 이렇게 전월세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월세가 오르게 돼 있는데 왜 이런 대책을 내놓았을까요? 지금 전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추가 인하하겠다. 네. 정치권의 요구도 어떻게 한몫을 한 겁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네. 사실 이게 안심전환대출이라고 잘 아시다시피 20조에 20조까지 40조 정도에서 한 34조인가 36조가 나갔죠. 그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게 결국은 나중에 금리가 올랐을 때 한꺼번에 갚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했는데 그건 하다 보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해야 되니까 중산층, 기존의 중산층들만 그 혜택을 좀 볼 수 있다는 논란이 많았었죠. 그게 네네. 나왔어요. 그래서 더 서민층들의 뭔가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 그렇게 한 게 이번에 이런 서민들을 위한 금리 인하가 나온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들은 네. 여전히 좀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런 편이 있지만 어쨌든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그나마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은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죠.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월세 부담을 줄이는 거지 이것을 대출로 해결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도 고육지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부담은 덜어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네.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요.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도 많으니까 뭐 이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신문이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자세히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주변에 무슨 좀 신혼부부가 있다든지 자녀들이라든지 아니 주변에 그렇게 있다 그러면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야 되는 집에 새로 신규로 그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면은 이렇게 아주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새로 신규로 규정이 적용이 됐으니까 그런 걸 알아두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전월세 대출을 악용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지금 검거가 됐습니다. 뭐 가짜 결혼을 한다거나 뭐 가짜 혼인신고서 같은 거, 뭐 가짜 계약 이런 거 만연해 있더라고요. 좀 어떻습니까? 이게 작년 말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이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가짜 이 전세 계약서를 근거로 한 이 전세담보대출 네네. 사기에 대해서 거의 경고성 뭐 이런 네. 이 SNS를 통해서 글도 많이 이제 이용돼 있기는 한데요. 검찰이 어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무려 160억 원대의 이 전세담보대출 사기 조작들을 적발했다. 네. 이러면서 그 수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수법을 쓴 건가요? 일단은 좀 표로 이 해왔는데요. 이제 시작은 이 총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가 빠졌는데 이 총책이 이 뭐 이런 주택가를 다니면서 다세대 다주택 주택자와 먼저 월세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럼 월세 계약을 맺게 되면 실제 주인의 신분증과 어떤 신분에 대한 자료들을 손에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집의 집주인 이 신분증을 위조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가짜 임대인하고 가짜 임차인을 모집을 하게 돼가지고요. 네. 이 임대인에게 여기서 월세 계약을 통해서 획득했던 가짜 신분 자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짜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이 둘이 허위로 전세 계약을 맺거든요. 여기 이제 부동산이 개입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서류를 가지고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럼 네. 은행에서는 전세 이 계약서가 있고 또 집주인이라고 속이게 된 이 사람의 위조된 신분증이 있고 네. 관련해서 부동산에 어떤 거래증이 있고 등기부 등본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전세담보대출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허술을 하냐? 전세담보대출은 어떤 특별한 신용을 보고 어떤 담보를 잡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전세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담보를 주기 때문에 은행에 있어서는 거의 100% 승인이 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받게 되고 전세담보대출을 받게 네.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 임대인과 임차인, 설계사들이 돈을 나눠 갖게 되는데 나중에 뭐 1년 후든 2년 후든 이 계약이 만료될 때 은행은 이제 당초에 빌렸던 이 집주인한테 문의를 하게 됩니다. 집주인의 신분증을 동요당한 거죠. 네네. 그럼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일일이 소송이 제기되고 하게 되지만 시간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관련 사기범들을 붙잡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네.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거의 전세담보대출의 사기 패턴입니다. 실제 이런 전세 대출 사기 네. 뭐 횡행하고 있나요?
굉장히 횡행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겠는데 이제 가짜 임대인을 이제 내세우는 것도 있지만 정말 집주인을 유혹을 해서 네. 얼마의 수수료를 줄 테니까 하라는 경우도 있고 네. 실제 소송에서 보면 이런 피해가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미리 혼인 신고를 하면서 나중에 그 사이에 파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이제 막 이렇게 회수가 안 되진 않겠지만 이런 사기극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가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은행 자체에 실질적인 힘사건이 없다라는 거죠. 필요한 서류만 딱딱 가져오면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허점을 이용한 사기 범죄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